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화이자 1차 백신 약 300만 회분이 오늘부터 의료진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은 내년 3월까지 1억 명을 목표로 접종한다는 방침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어제 미시간주에 있는 칼라마주 제약회사에서 출하됐고 경찰의 호의와 함께 트럭과 비행기로 운송됐습니다. 앞서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어제 화이자 바이온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려는 자문기구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민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개시되는 가운데 백신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접종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감독하는 이 캠페인은 TV와 인쇄물, 소셜미디어, 라디오 광고를 통해 진행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60%가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반면 21%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의 이달 초 조사에선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이 46%에 그쳤고 27%는 확실하지 않다, 26%는 접종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첫 번째 접종분이 어제 늦게 병원으로 향했으며 오늘부터 일선 의료진에게 투여된다고 언론이 밝혔습니다. 백신은 먼저 의료 종사자들에게 투여되고 사망 확진율이 높은 쿡카운티의 일선 병원을 비롯해 다른 많은 병원에서 먼저 백신을 맞게 됩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주정부가 화이자 백신 10만 9천여 분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는 9개 병원에서 2만 3천의 백신을 저장하고 배포합니다. 듀페이지 카운티의 일부 의사들은 빠르면 내일 주사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인디애나주는 약 5만 5천의 접종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일리노이주 당국은 어제 하루 7,216명의 신규 확진자와 107명의 사망자가 보고돼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준의 누적 확진자는 94만 8,904명, 누적 사망자는 15,3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현재 1,673만 7,804명, 누적 사망자 30만 6,45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젯밤 정부기관들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위험 우려에 악성코드 의심 네트워크와 손상 위험이 있는 서버와의 접속을 차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이번 해킹 시도가 미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첩보 활동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 기관들은 한 유명 사이버 보안 회사가 해킹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약 한 달 동안 계속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캠페인에서 지무부와 상무부 산하 기관이 해킹당한 것을 파악하고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가 오늘 각 주의 주도에서 실시됩니다. 매년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인단의 투표는 형식상의 절차로서 그동안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각종 선거 논란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연방정부에 전달될 확인 인증서엔 득표수와 선거인단의 명단이 담겨 있습니다. 선거인단의 표는 오는 23일까지 상원 의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되고 이어 의회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개표를 진행하고 당선인을 최종 공표합니다. 의회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부양책이 두 개로 나뉘어 발의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의회 내 초당적 의원 그룹은 어제 기존에 제시했던 9,08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부양책 중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를 비롯해 백신 배포와 코로나19 검사, 학교 등 지원을 담은 비교적 논란거리가 적은 7,48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이 따로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1,600달러는 책임보호 관련 예산과 주지방정부 지원 자금 등 보다 논란이 많은 항목들로 별도 부양책으로 묶여 발의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화 민주양당 초당적 의원 그룹은 오늘 각 법안 문안을 발표하고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에서 20년간 선교 활동을 하고 2년간 투옥 생활 끝에 귀국한 앤드루 브런슨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미국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박해에 준비해야 하고 만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 부분에서 아주 크게 위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 미국인들의 정신 건강이 20년 만에 최악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갤럽이 지난 11월 5일에서 19일 사이에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올해 정신 건강을 우수 또는 양호로 평가한 사람들의 비율은 작년 85%에서 76%로 9%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002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낮은 만족도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오히려 작년 42%에서 46%로 4% 증가해 교회 예배가 불안한 시대에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별 조사에서는 여성 10%, 독신 10%, 독립가구 11%, 백인 10%, 65세 이상 10% 감소 등으로 보고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출석균원 제한에 대한 법원 소송에서 패배한 지 거의 두 달이 지난 12월 7일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교회를 필수라고 선언하고 출석균원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 6피트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 퍼블릭 레디오에 따르면 새로운 명령 이전의 교회는 50명 또는 전체 수용 인원의 최대 25%로 제한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어제 솔저필드에서 열린 휴스턴 텍산스와의 14주차 경기에서 36대 7로 승리했습니다. 현재 6승 7패를 기록하고 있는 베어스는 오는 20일 주일 오후 12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